롯데그룹은 1순위가 뭐라 그랬죠? 롯데지주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부터 머니게임 해야 돼요. 롯데케미칼은 업황이 개선되고 또 중국이 또 모멘텀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세계 성장률 그리고 물류가 활성화되고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주의 탐욕으로 롯데지주, 어저께는 뭐 롯데카드, 그 춘천 레고랜드 이런 것들의 악재로 투매 나올 때 오히려 저는 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롯데지주 보세요. 제가 25,800원 요 3만원대 이거 1억 사놓고 제가 묻어두라고 그랬어요. 장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41,000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며칠 걸렸습니까? 144일 걸렸습니다. 그럼 144일을 저는 1로 놉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꼭지친 8월 31일부터 141일을 한번 거쳐서 볼 때 그때 어디까지 빠졌다 요 41,000원을 그 안에 돌파하는지. 그럼 144일이면 7개월입니다. 7개월. 평균 20일이니까요. 앞으로 7개월 후에 그러면 7개월이면 언제입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1, 2, 3이니까 내년 3월에 열어보겠습니다. 그 사이 얘는 어떻게 하냐? 판 거 우리가 4만원 대드 잡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상승폭의 반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상승폭에. 그래서 다음 목표는 7, 8만원 봅니다. 7, 8만원이요. 그래야 얘가 대주주 탐욕에서 뭔가 담보 잡아갖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월봉으로 보면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얘가 12만원대가 언제였죠? 박근혜 정부 때 호텔 롯데 IPO 날짜까지 잡혔고 마치 현대 엔지니어링 구주 매출의 날짜까지 다 잡혔었어요. 근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됐어요. 그리고 나서 적팬이 감옥 갔다 오시고 중국 짱돌 맞고 성주 골프장 했다가 또 사단 나고 그러면서 거의 2016년입니다. 7년 동안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동빈 회장이 이제 다음 목표는 뭘까요? 저 부산에다가 그 높은 건물 짓고 진주에 높은 건물 짓고 일본에다 높은 건물 짓 겁니다. 건물 짓는다는 게 뭐냐면 간단히 해서 그걸 동원해서 담보가치 높여갖고 부동산이 생기면 담보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디 그 게임이 어떻게 전개되는 그러니까 본인 거부터 해요. 롯데케미칼은 아들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요번에 144일 동안 60% 올랐습니다. 25,000원이 41,000원. 따분은 안 갔어요. 그럼 반이 어디예요? 33,000원. 요번에 뭐 춘천 레고 연결해서 여기가 롯데카드 롯데건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팔로우 더 맨 해보세요. 부산이에요. 부산. 이광재, 최문순, 부산은행, BNK, 저축은행 다 연결된 인맥과 대장동이 어떻게 연결됐고 이거 등등 태양광이 어떻게 연결됐고 이것도 어떻게 연결됐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강원랜드 파산됐어요. 이거 갖고 롯데그룹이 휘청 안 거래요. 머리 어저께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투매 나올 때 오히려 반대로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롯데지주는 11월 11일 날 이제 시젠이 빠져나가고 얘가 편입이 됩니다. MSCI예요. 그럼 기본 편입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녹십자, 시젠, SK케미칼 이런 게 편출 가능성이 많고 현대 미포조선, 엔솔, 롯데지주가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11월 11일 날 보자고요. 이게 들어오는 순간에 패시브 자금이 얼마 들어오나 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요 고점을 돌파해서 딱 만원부터 만원 이상 더 가면 할게요. 요번에 41,000원의 고점
돌파해서 10,000원이면 얼마예요? 5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하락삼각형 120,000원에서 25,000원의 중간값, 저는 이 70,000원을 딱 거놓습니다. 이 70,000원을. 이 7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담보가치 70,000원 정도 만들어야 호텔 IPO가 가능합니다. 전 시기는 2024년도 초반이나 2025년도 가장 인기 좋을 때, 그때 여러분들 꼬셔갖고 비싼 값에 팔아먹어야죠. 지금 미쳤다고 호텔 롯데 지금 싼 값에 던지겠습니까? 옛날에 120,000원에 만들어 놓고 상장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엎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작업이 아마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3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이 1순위입니다. 거버넌스. 그러니까 코오롱그룹에는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생명과 그 거래 정지된 TCG를 미국 기업 아닙니까? 거래 재개시키면서 해서 그동안 적폐했던 거를 이웅열 회장이 자기 담보가치 높여서 뭔가 풀듯이, 하나그룹도 뭐 거버넌스를 어마무시하게 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그룹은 운빨 깃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덕분에 어마무시한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그 돈 갖고 대우조선에 이제는 한국 항공 우주도 넘보려고 그럽니다. 대주주들은 주가 올라가죠. 담보가치 잡아갖고 영토 확장합니다. 딴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주가가 반토막 때도 영토 확장만 하면 성공한 거예요. 이제 한국 항공 우주까지 넘봅니다. 그러면 롯데지주는 부산에 그 광복동에 그 건물 설 때까지 보세요. 현대차그룹 제가 한전부지에 100층짜리 건물 2대 볼 때까지 현대건설 갖고 집중하듯이, 그 거버넌스 게임은 대주주 머릿속에 타이밍 잡아서 바로 갈지 옆으로 휘었다 갈지, 그러나 반드시 갑니다. 그러면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요번에 눌먹 주고 다음 목표는 6, 7만원 올 때까지 트레이딩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자식한테 넘겨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9월 30일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어서 제가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봉 보시라고 그랬어요. 롯데케미칼은 392일 동안 뺐습니다. 여러분들 이 392일이 얘는 1이에요. 1. 그러니까 지금 9월 30일 바닥 쳤죠. 392일 동안 질문하지 마세요. 그 사이에 그러면 392일의 반이 얼마죠? 나누기 2. 196일. 그러면 개월수로 한 20일 치면 한 10개월 정도네요. 내년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얘가 어디서 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4, 4분기에 얘가 20에서 30만원 사이 거기서 놀면 비율 매도 할 거예요. 그리고 잔파동의 위치 한번 볼까요? 이번 6월 저점, 7월 저점이 얼마예요? 16만원. 고점이, 그거를 4등분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주 큰 하락삼각형. 390일 동안 330만원에서 33만원에서 14만원까지 58% 마이너스, 반이 얼마입니까? 23만원. 이거 돌파할 때까지 전 잘 거예요. 그래서 14와 17에서는 사기만 할 거고, 20만원 이상에서는 안 사고 거치식으로 할 거고, 23만 9천에 25만원 오면 일단 반 때릴 겁니다. 이거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3개월 만에 올지 6개월 만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그러니까 이거는 호흡이 다르다고요. 대신 1억도 좋고 10억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고잉 컨선에. 그러니까 얘는 하락폭의 반 올 때까지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61.8에서 100% 사이에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삼각형은 요번에 7월달 저점에서 19만원까지 16% 반짝 주고 19만원이 요번에 8월달에 고점입니다. 그러면 얘는 각도가 나오려면 요 19만원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만원 선을 돌파해야 하락 각도가 상승 각도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19만 원 돌파해서 20만 원 되려면 얘는 몇 프로 올라야 되죠? 5% 올라야 됩니다. 35%. 그러니까 굳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20만 원부터 하십시오. 요거 돌파할 때. 뭐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보시면서요. 그런데 저는 이거 2순위입니다. 1순위는 롯데 지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롯데 지주를 호텔 롯데 IPO 될 때까지 집중하고, 얘는 중국 들여다봐야 돼요. 중국, 대한유화 이런 것들 다 중국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일진 파워도 한번 보세요. 북한이 핵실험 언제 하나,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에너지인데, 얘도 보시면 5천원짜리가 3만원까지 283일 동안 올렸습니다. 올릴 때 보세요. 이거 5배 올라간 종목입니다. 5배. 그 다음에 ABC로 136일 빠졌습니다. 이제는 이 하락삼각형을 그래서 대등수치 136일마다 보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상승폭이 얼마였어요? 496번. 5배. 500% 나온 겁니다. 그럼 저점과 고점의 반이 얼마예요? 17,000원. 25% 능선이 어디예요? 11,000원. 이 큰 그림의 중심가 17,600원. 75% 24,000원. 25% 11,300원. 이 머릿속에 두세요. 그리고 실제 어디까지 뺐냐면 12,136일 동안 12,100원까지 뺐어요. 그럼 하락폭의 반이 얼마예요? 2만원입니다. 그런데 2만원 가려면 얘는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 70%. 한 번에 어려워요. 한 번에 어렵습니다. 그럼 25% 능선이 어디예요? 16,600원. 2만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파동 한번 A, B, C 때 얘도 중간에 6월달에 저점에서 한번 고점이 나왔죠. 2만원 한번 뚫는. 그리고 새로운 저점이 나온 겁니다. 이걸 구조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10월 13일부터 상승률을 카운팅 하는 겁니다. 얘가 38.2가 얼마예요? 16,000원. 16,000원. 큰 하락상각의 25% 능선입니다. 반 61.8이 19,000원. 직전 고점 21,000원. 그래서 얘는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61.8에서 100% 사이클에서 대응합니다. 저 16,000~17,000원에서 대응하실 분은 30%만 갖고 대응하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진 파워의 잣대는 61.8, 여기서 38.2에서 61.8에서 대응하실 분은 수량을 한 내가 30% 보유한 거에 30% 갖고 가시고, 저는 61.8부터 대응합니다. 이거 언제 오는데? 그냥 오면 하겠습니다. 오면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종목별로 중소형주냐, 시가상위 쪽이냐, 옐로우칩이냐, 하락폭의 B, ABC로 빠졌냐, 기간은 얼마 걸렸냐, 여기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자 때는 어떻게 체크할까요? 얘는 이제 테슬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요, 이거 2만원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집중한 게 4만원이고, 우리한테 제일 큰 수익 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근데 얘가 꼭지가 수주하고 난리 칠 때 9월 7일 날 찍었습니다. 63,900원. 저기 저점과 고점의 진폭 192일이 1입니다. 얘는 모양이 달라요. 상승 추세 속의 조종입니다. 그러면 196일 2일 동안 오른 거에 상승폭의 반이 얼마인가 한번 보시죠. 상승폭의 반. 26,950원짜리가 63,000원짜리 같이 138% 올랐습니다. 138%나 올랐어요. 더블 이상 갔어요. 중시값이 얼마예요? 45,000원. 25% 능선 어디에요? 36,000원. 얘는 45,000원과 36,000원을 머릿속에 잘 두세요. 어디까지 뺐다 갈지 물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아직 현재까지 저점은 어디에요? 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4만원이 진바닥이 되려면요, 반을 뚫어야 돼요. 반을.
그럼 하락폭에 63,000원과 4만 반이 얼마죠? 52,000원입니다. 75% 능선까지 가서 이 중심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1, 2, 3로. 그러려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하락폭이 반이 30%고요. 저 75% 능선 57,000원 정도 가는데 45%입니다. 그럼 얘는 어느 잣대로 가요? 38.2와 61.8 잣대로 가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38.2가 얼마예요? 55,000원. 61.8이 얼마예요? 65,000원. 그래서 55,000원과 65,000원에 갖고 있는 거 50 내 70으로 때렸다 샀다 하겠습니다. 요 영역에서만 대응합니다. 그리고 연골고리를 테슬라 이제는 방산보다요 M&A 하고요. 진짜 얘가 하나에다 갖고 하나. 또 하나는 테슬라 우주청 우주항공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방산보다요. 이제 방산은 다 아는 내용이고 새로운 호흡. 그럼 테슬라가 다시 300불 치고 나가야 됩니다. 스페이스 X 갖고. 그럼 테슬라가 300불 돌파하려면 50%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 저점이 200불이거든요. 요거 200불 깼다 갈지 여기서 터닝할지 반을 넘어야 가능한 거예요. 250. 그러니까 테슬라는 200불 깨면 마지막 풀베팅 하겠고 지금 보유한 건 냅두고 300불 올 때까지 그리고 75% 능선 오면 일부 팔았다 샀다 할 거고 그러면서 중심값이 저항이 언제 지지가 되나 이게 한국항공 우주라든지 그 다음에 그쪽 관련된 하나시스템 AP 위성이라든지 이러한 연골고리에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38.2와 61.8 잣대로 돌리십시오. 그때까지 그냥 가만 주무세요. 그래서 55,000원대가를 치고 나가는 날 나오면 그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문 주세요. 이것도 억대로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 잣대 보세요. 한전기술 이것도 상승 파동 중에 이게 주도주는 상승 파동 중에 눌림목들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 동안 올렸어요? 월봉으로 21개월 올리고 12개월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상승의 반 하락 그러니까 상승의 반 시간의 반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동안 빠진 거를 일로 놔보면 날짜가 얼마 나오나도 카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삼각형 갖고 이제 트레이딩에서 할 때는 6월달 저점 요번에 82,000원이 중간 고점이었죠. 얘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삼각형이 43,000원에서 11만원까지 갔던 에너지 저기 43,800원 166% 올랐다가 중간에 조정이 56,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 56,500원에서 82,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82,000원에서 요거 분석하는 날이 48,000원이 저점이었는데 17일날 더 빼서 요렇게 저점이 새로 생기면 이렇게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분석하는 겁니다. 82,000원과 47,000원이 1입니다. 그리고 반이 얼마예요? 65,000원. 얘도 65,000원과 75,000원. 그러면 38과 61.8 잣대가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한국항공 우주와 같이 이렇게 38.2를 빨간색 그어놓고 61.8을 빨간색 그어놓고 이 영역 안에 오면 치고받고 하겠습니다. 치고받고. 시가상위 1등에서 20에 SK 하이닉스는 19% 21%에서 치고받고 하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한 배 이상 3배 정도 그 에너지에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의 호흡하고요 한전기술이나 한국항공 우주의 호흡은 다르다고요. 기아는 요번에 15에서 21% 오면 때린다고 그랬죠. 75,000원과 8만원 사이. 이거 3개월 연말 안에 이 에너지가 나오나 볼게요.
요 에너지가. 요번에 이달 말에 정의선 회장이 미국 들어가십니다. 이제 지금 첩보 그 선거 데이터 보면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여론이. 그러니까 똥줄 얼마나 타겠어요. 뭔가 떡 하나 줄게라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뭔가 그래서 보조금을 건드려 주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그러면 기아 얼마가 있을까요? 보조금 다시 받은 상태 되면 8만원가 있습니다. 21%. 그때 그 재료 나올 때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우리가 오전장에 XY축 그려드렸죠. 매일 그릴 겁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하고 기아하고. 그래서 9월 30일보다 10월 11일이 더 빠졌어요. 8%. 이게 파생 숏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땡긴 게 이걸 죽여버린 거예요. 요번에 요겜 맺구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 호흡은 파생시장을 모르면 절대 예측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추석 전에 8만원대 이거 폭탄 제조하는 거니까 팔아라. 엎어치기 들어간다. 그래서 82,000원짜리가 66,000원까지 갔고, 그리고 9월 30일부터 미결제가 청산되면 삼성전자 SK 매수 들어온다 가 요번에 19% 준 겁니다. 이거는 기업 업황 분석을 안 하고 파생의 롱숏에 갖다 예를 들어서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매수 차익거래의 포지션 갖고 계속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87 저는 바닥 찍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290은 돌파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대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38.2로 돌리는 종목들, 한전 KPS든 한전 기술이든 두산 에너빌리티든 대우조선해양은 22,000원 오면 각각 종목마다 호흡들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강한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는 한 70%까지 털어드렸어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빠져갖고요. 이것도 요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사우디 빈살만이 안 오니까 본인이 직접 가신다네요. 그리고 그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이 20몇 년 만에 됐다는 것도 이게 상징성입니다. 여러분들 내년부터 앞으로 3년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마무시하게 어떻게 개조되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 올 때 급락할 때 오히려 빈살만 안 올 때 한미글로벌 25,000원, 히림 그런 것들 사라, 히림 사라고 그랬어요. 7,000원대. 히림은 11,000원, 12,000원 오면 또 치고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죠. 오늘은 포지션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287에서는 막일 것 같아요. 2200은 지지할 것 같습니다. 왜? 삼성전자 55,000원 안 깨요. 이거 공격가 22,000원에서 21,500원 가려면 여기서 2,000원을 더 빼야 돼요. 삼성전자가 53,500원이나 54,000원 가야 됩니다. SK하이닉스가 88,000원을 붕괴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깨더라고 오늘이요. 그래서 287에서 땡. 그러면 이제는 아까 0.35 대도 잡고 이제 벌써 한번 청산하세요. 콜 287.5짜리 지금 0.7이에요. 이거 챙겨요. 푹 보세요. 0.88, 0.9짜리가 반토막 0.4 왔잖아요. 제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0.80 깨면 0.40 올 거다. 벌써 왔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가요. 콜 챙기고 오늘은 장중매매 요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점심시작 잘 하시고요. 2시에 다시 종합브리핑 해드리죠. 2시에 뵙죠. 2시에는 중국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중국의 권력 파워에 굉장히 이 시진핑이 어마무시하게 무섭네요. 모태통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본 이후 그리고 앞으로 성장 정책이 어마무시하게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2시에 23일 날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도움을 주는 중국 친구, 옛날 홍콩계 페리그린 근무할 때 친해졌던 애, 걔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친구 덕분에 제가 2021년도 삼성전자, 구만전자 25조 30조 판다 아무도 떠들지 않을 때, 다 소부장 갖고 난리칠 때, 얘네들 이머징 마켓 포트 지우고 선진국 지수 포트 재조정한다, 그러려면 거의 30조 팔아야 된다, 그거를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이제는 202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 들어갑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오후장에 한번 조건이 어떻게 돼야 선진국 지수 들어가고 관찰 지수는 언제 들어가나, 그거에 대해서 중국 권력 재편과 선진국 지수 재편되려면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시에 뵙죠.